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요,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0여 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울산에서도 가스 냄새 신고가 있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개미떼 행렬 사진이 찍히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긴급 안전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관한 김희겸 재난관리실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회의는 왜 열린 겁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부산과 울산에서 연이어서 가스 냄새,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들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서 일부에서 SNS 통해서 지진 전조 증상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위험비가 확산되었고 국민들이 불안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좀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네. 예, 오늘 이제 킥업 미팅을 했고 내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민간 합동 조사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겠죠. 다만 회의를 통해서 부산에서 난 악취, 가스 냄새하고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하고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는가. 네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냄새였고 신고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은 동일한 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네네. 반면에 울산에 대해서 나는 거는 주변에 이제 공단이 많은데 이게 악취다, 가스다, 또 역겨운 냄새다 신고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동성보다는 지금 부산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물질에 대한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제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러면 조사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조사 기간은 오늘 킥업 미팅을 했고요. 그 시간을 길게 끌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네. 저희가 8월 3일까지 조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어려운 것이 이미 가스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네. 뭔지 모르지만 발원지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또 시료도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동안에 신고한 내역들 또 주민들이 반응한 것들 그 주변에 이동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사의 주무부처는 어디가 되나요? 이 부처 논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국민안전처가 주관이 되고, 네.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이 주도가 되는 그러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무부처는 국민안전처. 네네. 예. 그리고 뭐 관련됐다면은 이 산업통상부나 환경부 같은 쪽이 참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산업부 같은 데가 참여하게 되고요. 네. 기상청도 있고, 또 부산, 울산 광역시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네. 또 차량 이동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CCTV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계부처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자, 이 9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대해서는 이 가스 악취 발생하고 직접적인 관련 기관이 있는데 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네. 또 기상청, 환경부, 산업부, 낙동강 유역환경청,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기관이 되고요. 민간 전문가는 이 화학물질 전문가들, 냄새 전문가들,
환경공학 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첫 신고가 나온 뒤에 아까 저희가 21일 날 200여 건 네. 신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자, 8월 3일이면 이제 다음 주까지 일단 조사를 하신다는 건데 네. 이게 닷새 만에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네. 이 늦장 대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네.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 냄새가 발생되고 바로 사라졌거든요. 네네.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주축이 돼가지고 관계기관 회의를 22일, 23일 5차례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황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냄새가 나고 바로 사라졌고 이 정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SNS 중심으로 해서 괴담이 더 확산이 되고 네네. 또 명확하게 원인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 차원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라 네. 중앙부처에서 같이 도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뭐 당일부터 현장 상황 확인도 하고 대책 계획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도 네.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원지가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체 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채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저 내용을 좀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네. 그 당시에 신고하신 분들이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제 소방서를 통해서 신고한 부분들 있고 시청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신고를 했는지 몇 시간대는 언제였었는지 또 냄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면은 이 냄새 유형이 일반 악취인지 네. 아니면 특정 물질에서 나는 것인지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당시 이동한 차량들 뭐 CCTV나 이런 네. 거 같이 봐야 되겠죠. 이동한 차량들 아니면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이동한 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간접적으로 또 역으로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제 유언비어나 괴담에 대한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진 전조 현상은 아니다. 이건 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네. 확신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제가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은 네네.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 또 울산 앞바다 지진 이후에 부산 또 울산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진 전담부서인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 전문가들의 입장은 네. 이거는 지진 내 전조 현상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네. 예를 들면은 광안리 개미떼가 네네. 이 사진도 언제 촬영된지 모르지만은 장막 끝에는 먹이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네. 보이는 거라 네네. 이런 것도 있고 거제도에 심해갈치가 발견됐는데 이것도 종종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부산의 동네 온천에서 온천서 오른 것도 오래된 배관에 구멍이 뚫린 거고 또 지진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들은 큰 지진 전에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 라돈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라돈가스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인간의 후각으로는 맡을 수 없다. 네. 그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께서 이 타당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셨으니까요. 뭐 네. 괴담, 유언비어, SNS상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일전에 용산 미군기지의 탄저균 배달과 연결해서요. 네. 이 주피터 프로젝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네. 자, 의구심을 좀 다 불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런 분야는 저희가 조사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SNS나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 괴담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네. 또 쉽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있던 냄새가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네.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안전관리실장이었습니다.
네, 자 28일 위안부 지원재단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단 발족식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란이었던 외교부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외교부 측에서는 시민단체 차원의 자의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건 자제하겠다. 이제 중요한 건 12월 합의를 조속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이루어내는 것이며 시민단체는 이러한 것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이 재단 발족식에 참가하라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 건데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나눔의 집 측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는 그 재단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고 네. 그 강일출 할머니 안부를 묻기에 네.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현재 나눔의 집에 안 계시고 네, 따님 집에 계신다고 했더니 그 따님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네.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여성가족부에서 3번 전화를 했다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네. 그 할머님과 연결이 되지 않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네. 재단 출범을 하는데 27일은 식사를 하시고 28일에는 한복을 줄 테니 그 재단 출범식 때 그 나오셔서 테이프도 끊고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해서 재단 얘기, 발족식 얘기는 하지 않고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돈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수원에 사시는 안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정대협 측에서요.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들에게만 연락이 왔었다. 이거 맞나요? 예, 그 정대협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25일 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안점순 할머니를 돌봐주고 계시는 수원 그 평안합의 공동대표 이한모 씨가 발표한 내용은 네. 그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로부터 이제 오시면 돈을 줄 테니 꼭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할머니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그냥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니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고 했다는 그 대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자, 전에도요, 정부에서 이 할머니들에게 식사 대접이나 혹은 사례비를 드린다고 했던 적이 있나요? 그 뭐 식사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뭐 사례비는 이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연락이 좀 이례적이라고 보세요? 예, 이례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안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측에서 왜 이런 연락을 했다라고 보세요? 그 피해자들이 이제 반대하는 재단 설립까지 출범에 피해자 할머님들을 이용하려는 그 얄팍한 생각이고, 네. 그 대외적으로 이제 할머님들도 참석했다는 그 홍보용 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12월 28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정부 주도의 어떤 재단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또 강제로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할머니들 전체는 다 지금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인 건가요? 뭐 그 다는 아니고 네. 지금 뭐 우리가 40분 정도 생존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표현이 가능한 분이 10분인데 또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성하는 분이 거의 이제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예. 네. 혹시 좀 뭐 자의로 이런 재단 발족식에 나는 참여하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는 있나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네. 내일 식사는 가지만 네. 28일 재단 출범에는 가지 않겠다. 아하.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다. 이 얘기가 다시 나왔죠.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사적 법적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금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의하는 그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그 기본권을 이제 침해당했다고
그 헌법재판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단 설립은 이제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위임이나 이제 대리권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는데 네. 피해자를 위한 돈을 정부가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그 지원금은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같은 맥락인데요.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할머니들의 입장을 다시 듣고 좀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동안 이제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제 강행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또 가족, 유족, 또 관련 단체, 또 정부, 국회가 참석하는 그 어떤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12월의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파기되고 이제 재협상이나 무효화를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나눔의 집 측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정심 권익증진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막 나눔의 집 이 안신권 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네. 여가부 쪽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하신 건 사실인가요?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전화를 그러면 여러 차례 드렸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지난 7월 22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작년 12월 28일에 타결된 한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 7월 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해치유재단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재단 설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재단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혹시 출범에 참석 가능하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듣기는 재단이나 재단 발족식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자, 식사 대접이나 혹은 돈이 나오니까 받으러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사실이 맞나요? 저희가 그 재단 출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재단이 출범되면 일본에서 정부 예산을 출연하게 될 것이고 네. 이것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출범식에 참석하면 돈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이제 와전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나눔의 집 쪽하고 좀 진위 공방이 있겠네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좀 해명은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다른 할머니들도 다 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저희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서 다른 할머니들도 오시느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네네. 다른 할머니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락을 드리고 있다. 네. 네, 오시도록 연락을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자, 네네. 이 정대협이나 나눔의 네. 집 측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여성가족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라고 단언은 할 수가 없지만 네네.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전후 관계를 좀 추정하지 않았는가. 네네. 그래서 그런 추정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좀 게시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화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일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할머니들께서 하신 말씀을 좀 추정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님,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보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이 위안부 지원 재단의 설립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아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출처 불명의 10억엔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위안부 지원재단을 이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봅니다. 네네. 그동안 정부하고 그리고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교수께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 및 보호자분들께서 합의를 평가하고 조속하게 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도 많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네네. 아니요. 그러면 재단 측에서는 지금 네. 위안부 할머니 분들 중에 다수는 재단 설립에 찬성 혹은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반대 이제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측은 다수 할머니들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할머니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40분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분들의 의사를 직접 좀 네.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재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할머니들과 이제 시민단체는 일본 네네.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인 배상이 빠진 합의다. 이게 이제 무효화 주장의 근거인데요. 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 지난 12월 28일 합의는 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하였으며 책임에 대한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피해자들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합의에 담겨 있다. 담겨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아베 총리나 일본의 고위 관료나 이 교과서 문제들을 보면 위안부 문제를 계속 좀 덮으려는 또 이 은폐 시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사과의 진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에는 그럼 일본의 이제 이 사과, 인정 그리고 이제 저 법적인 배상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에서 일단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 사안의 진위 문제는 계속 좀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